썬파워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이 기업도 8.2% 상승을 했어요. 레이몬드 제임스에서 야, 이런 의견 저 정말 간만에 봅니다.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강력 매수로 높였습니다. 시장 수익률 상회가 사실은 엄밀히 따지자면 얘 주가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을 거야. 매수해라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걸 그냥 야, 스트롱 바이 강력하게 매수해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. 목표 주가 21달러 제시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8%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가 100% 오른다라는 겁니다. 자, 뭐가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? 볼게요. 이 썬파워는 주거용 태양광 발전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요. 이 썬파워가 이 캘리포니아 주에 대한 어떤 매출 의존도가 꽤 높은 기업입니다. 근데 사실은 이 주거용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는 지역이 캘리포니아고 이쪽이 이제 뭐 신재생에너지, 친환경 이런 쪽에 계속 드라이브를 걸던 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해요. 근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램 3.0을 시행을 뭐 한다고 해서 이게 한참 이슈가 됐었죠. 그게 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동안 이제 뭐 태양광 설치하고 뭐 이러면 뭐 전기료도 뭐 깎아주고 그러니까 다양한 인센티브들을 제공을 했죠. 그랬는데 이제 그 인센티브는 줄이고 오히려 그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또 뭐 어떤 환경이라던가 뭐 요런 저런 했을 때 너희들이 또 지불해야 하는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지불해야 되는 그 비용을 그 대가를 이제 너희들도 좀 어느 정도 지불을 해야 돼. 이제 그런 관점으로 어떤 정책의 방향이 조금 바뀐 거예요. 그동안 어떤 지원 일색에서. 그래서 요 시행을 한다고 하면서 그때 태양광 관련 기업들 주르르 주가 이제 많이 밀렸었죠. 뭐 썬난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 제이몬드 레임스는 그렇더라도 이 우려가 다소 좀 과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많이 이제 선호도가 떨어질 거야, 수요가 떨어질 거야라고 예상을 했는데 고객은 계속 늘고 있어. 전년 대비 20%나 고객이 늘었는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런 정책 불확실성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을 하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은 이제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. 게다가 뭐 다른 유럽 지역들 뭐 이런 데와 비교를 했을 때 이런 가정용은 주로 이제 옥상에 많이 태양광을 설치를 하잖아요. 이 채택률이 여전히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하면 너무 낮아. 이 얘기는 뭐야?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야. 그래서 썬파워는 관심 가져야 돼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. 이 보고서 나오면서 오늘 주가 많이 올랐고요. 두 번째는 넷플릭스입니다. 요즘 넷플릭스는 한쪽에서는 뭐 이제 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다. 뭐 한쪽에서는 아니다. 근데 오늘은 이제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. UBS에서 매수 의견 유지를 하면서요. 목표 주가를 종전 390달러에서 525달러로 이 상향 조정폭이 꽤 크죠. 그죠? 이렇게 높였습니다. 자,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가입자 수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드러냈어요. 2분기 때 아마 순수 가입자가 360만 명 늘어났을 것이고 3분기에는 650만 명 늘어날 것이다. 그 근거는 뭐냐 하면 계정 공유 단속 효과인데 계정 공유하면 처음에 뭔가 사람들이 나한테 그동안 무임승차해서 했는데 나한테 돈 내던가 뭐 하라고 떠날 거야.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각종 데이터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지금 광고로 좀 저가형 가격 모델도 있잖아요. 거기에서도 괜찮은 반응이 나오고 있고. 그래서 나쁘지 않아. 특히 계정 공유 단속은 매출 5% 이상 증가하는데 기여를 할 것 같아. 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넷플릭스 긍정적이다. 실적 발표 전에 미리미리 좋으니까 좀 봐도 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. 자, 또 이번 종목은요. 전 마이너스 11%에 매수했어요. 뭐 하는 거죠? 아, 수피아님 이거 루시드 얘기하시는 거죠? 그죠? 루시드. 그지. 아, 루시드 매수하셨구나. 우리 수피아님이 아마 이 차량 쪽, 특히 전기차 쪽 많이 선호하시는, 그죠? 그런 매매 하고 계시기 때문에. 맞아, 좋아하세요. 원래 테슬라도 그때 갖고 계셨고 막 이랬는데, 그래서 이렇게 하락했을 때 진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그죠? 수피아님 응원합니다. 나중에 플러스 수익 나는 거 꼭 알려주세요. 네, 이제 종목 마지막 카바나입니다. 카바나도 오늘 9%나 급등을 했는데요. JMP증권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 투자 의견은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얘도 100% 올렸습니다.
자, 카바나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운영 기업이죠. 오늘 이상하게 특징주에서는 음식 요군이 좀 많았고, 그죠? 보고서는 오늘 이상하게 이런 차량 관련 뭐 이런 게 좀 많네요. 아, 아니구나. 맞나? 아, 아니지, 그죠? 그지? 네, 특징주와 좀 맞물려가지고, 자, 뭐라고 했냐면 카바나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뭐 단기 순이익 이야기는 하지 않고 삼각전 이익, 그죠? 그래서 뭐 우리 에비타가 조만간 흑자 전환할 거야라고 계속 이렇게 예고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라라는 겁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. 그래서 카바나가 그동안 진짜 실적 안 좋고 현금 다 까먹고 해서 걱정이 됐는데 이제 수익성 개선 요게 가시화가 되고 있고, 그러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낮아지겠죠.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, 실제로 카바나가 예고했던 대로 에비타가 흑자로 전환에 성공을 한다면 그때부터 시장의 초점은 쟤네 언제 파산하는 거야? 쟤네 이렇게 언제 뭐 지속 가능한 기업은 될 수 있겠어? 이런 우려였지만 그게 흑자 전환과 함께 아, 얘네 이제 얼만큼 성장할까? 얼만큼 안정을 찾아갈까? 이걸로 또 초점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, 또 카바나가 주가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반등하면 얘들이 자금 조달하는 것도 오히려 더 용이해진다는 거죠. 유상증자를 하던 뭘 하던 간에, 그쵸? 그래서 계속 뭐 바닥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죠.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그동안 얘네 계속 잠재적으로 우려를 쌓고 있던 이런 뭐 파산 위험이라던가 이런 것부터도 조금 더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.